가셔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수표를 받고서 그냥 속상해하면서 속으로 비난하면서 속 끓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바운스 난 사람 좀 혼 좀 나라 이러고 경찰서에 갖다 주든가 검찰청에 갖다 주면 이거 골치 아파집니다. 머리 속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도수표라 함은 부도수표의 정의가 부도수표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부도수표입니까? 2번 이상 은행에서 non-sufficient fund로 스탬프가 찍힌 것을 부도수표라고 합니다. 은행에 한 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한 번 집어넣었다가 바운스 돼서 오거든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은행에서 더 이상 디파짓 하지 마세요 하고 구멍을 뻥 뚫어서 보내지요. 이것이 부도수표입니다. 이 2번 바운스가 나야 되는데 이 2번 바운스 난 것은 가만히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도수표의 청구 시효는 한마디로 언제 안에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 부도수표 청구 시효는 2년입니다. 여러분, 2년 안에 청구 못하시면 무효됩니다. 6개월은 지금 뭔가 하면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디파짓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해야지요. 일찍. 수표 남에게서 받은 수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떤 경우에 민사로 하고 어떤 경우에 형사로 해야 될까요? 민형사의 구분을 좀 보겠습니다. 모든 수표가 다 형사 문제가 돼서 모든 수표가 다 검찰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만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까 질문처럼 그냥 포스트 데이트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트 데이트 책. 이게 뭔가 하면 오늘은 11월 예를 들어서 1일 2012년이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하면서 나 이거 지금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11월 말일 날 넣어줘. 이러고 발행을 합니다. 12월 30일 날짜로 오늘은 11월 1일인데 11월 30일 날짜로 발행합니다. 이것을 보고 포스트데이트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민사 문제입니다. 이건 왜 그러는가? 이건 같은 체크인데 왜 그러는가? 이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컨트랙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한 달 후에 넣어주세요. 그러지요. 그랬다가 컨트랙이 이루어졌으니까 한 달 후에 바운스가 된다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지요. 그래서 breach of contract이 되는 겁니다. breach of contract이 되면 민사소송이지요. 계약 위반이니까요. 그래서 절대 체크를 받을 때 포스트데이트 체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는 항상 그 날짜, 오늘 날짜로 발행하고 오늘 날짜로 받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수표가 됐을 때 문제가 됐을 때 형사 문제를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형사 문제로 갈 수 없는 체크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형사 문제로 갈 수 없는 체크는요. 제3자 수표입니다. 내 거가 아니고 남의 수표를 내가 받은 것을 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500불짜리 체크 받았는데 뭐 확실한 거니까 이걸로 내가 물건값 대신 줄게. 이렇게 대신 받았어요. 이런 수표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3자 체크는 안 됩니다. 또 형사 문제 될 수 없는 것은 렌트비입니다. 조금 특별하지요? 렌트비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바운스 났는데요. 렌트비는 바운스가 나고 그러면 다른 제재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퇴거 명령을 한다든가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데 집에서 내쫓는 것만도 참 그런데 형사처벌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다른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렌트비는 형사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아파트 매니저가 바운스난 체크를 한번 혼집 나봐라. 그때마다 검찰청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렌트비, 집 렌트비는 퇴거 명령 소송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표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이제부터 20곡에 너무 길고 3곡에 제3자 수표, 렌트비, 포스트잇 체크 이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체크가 또 형사 문제가 될 수 없을까요? 예, 날짜를 아예 적지 않은 체크는 뭐 아예 무효니까요. 예,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은 안 했습니다. 이 완전히 형사 문제가 될 수 없는 체크가 또 하나 있는데 월급 체크입니다. 월급 받은 수표가 바운스 났다면 그것은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지요? 월급 받았는데 나 그걸로 먹고 사는데 그거 형사 문제 해가지고 그냥 사장을 확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뭐 또 그것도 또 다른 제재 수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노동청이 있고 또 뭐 또 그 직장 내가 그만두면 지가 어떡할 건데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그만두면 그 회사가 망할 텐데 제재 수단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월급 수표도 형사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4가지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포스트잇 체크, 제3자 수표, 렌트비, 월급 이것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없고 나머지는 다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형사와 민사의 구분에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금액 관련 없다. 그러니까 누가 20불짜리 체크를 하나 받았는데 바운스를 냈어요. 나는 공부도 할 겸 검찰청에다 고발할래. 그럼 검찰청에다 고발할 수 있고 검찰청에서 20불짜리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큰 금액입니다. 살인사건이 꼭 100만 불짜리 몇백만 불 때문에 나는 건 아닙니다. 20불, 30불 갖고도 충분히 사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4시간의 부도수표 교육을 받아야 되고 20불 갖고 뭘 그러세요? 꼼지락꼼지락하고 노티스 무시하고 있다가는 프리웨이도 청소하게 되고 여러분 프리웨이 청소하게 되면 한 몇 시간 할 것 같습니까? 그죠? 한 서너 시간? 아니요. 하루 나가면 8시간인데 보통 받기를 186시간 정도를 받습니다. 그 186시간을 채우려면요. 1년을 꼬박 주말마다 나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가족은 못 만납니다. 교회는 밤에만 가야 됩니다. 그 프리웨이 청소 깨끗이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프리웨이 청소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많이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조금 좀 똑똑한 사람들은 교도소나 병원 이런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금액이 적은 수표를 받아서 속상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걸었더니 받아주지도 않고 상담실에 갔더니 웃고 이런 데 속상한 분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 오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나가든가 전화번호 하나 나갈 거거든요. 전화 거시고 오시면 상담하고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시다가 법률 문제가 있어서 확 속상하면 이게 참 그래야 되는데 한 몇십 불짜리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면 잘 안 받아주거든요. 바쁘니까. 40불짜리 갖고 찾아가는데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와서 친절하게 해준 데가 혹시 있거든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밑으로 이름을 쭉 내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없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가능한 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으시면 학교로 가져오시면 학교에 우리 법무사들이 또 힘들면 변호사들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도수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3배까지는 이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 3배까지 청구하려면 30일 노티스를 줘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소될 수 있다. 기소되면 일반 형사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형사 문제나 부도수표 내서 형사 문제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 부도수표 발행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받은 문제가 있으면 잘 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